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후퇴보다는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더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충격 이후에 2만 달러 초반에서 빌빌거리면서 간신히 버티는 모습을 보였던 비트코인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2만 달러 중반대로 올라선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유지해준다라면 1차적으로는 2만 1000달러,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2만 3000달러 부근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전망들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세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시장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꽤나 놀랍게 여겨지는 소식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진심인 기업 피델리티가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제로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낸스가 현물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제로 수수료를 취하는 것과 연계시켜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온통 이 수수료 타령만 하는 국내 거래소들의 모습과는 사뭇 조금 대비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이런 세력급 기관들의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서 더 큰 시장의 확장성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JP모건이 폴리곤을 채택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한 디파이 거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살펴봤었는데, 골드만삭스도 뭔가 열심히 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다라는 건데, 거대한 규모의 기관들이 진짜 거대하게 오긴 오려나 봅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USDC의 발행사 서클의 준비금을 관리하기로 했고, UBS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전통 거래소와 디지털 거래소의 이 상장 채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아주 멋진 시도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아주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익명의 분석가 에그라 크립토가 재미있는 분석을 하나 제시했는데, XRP가 미친 프랙탈을 보이면서 가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며 폭등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격도 멋들어지지만 그 시점이 12월 18일이 될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적중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지만 긍정적인 분석과 전망들 요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소송 분위기도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이런 전망도 있구나, 이 같은 관점에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도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이고 있고, 산업 전반을 감싸안고 있는 분위기도 꽤나 사람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2만 달러 중반 위로 올라선 모습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2만 1000달러까지 돌파 잘 이어준다라면 좀 더 괜찮은 흐름 기대하기에 충분한데, 이런 상황과 미드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묘하게 맞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은 변함없다. 2만 달러 부근에서 롱을 기대해 볼 법하고, 빠지게 되면 19,700달러에서 19,900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그게 아닐 경우에 24,400달러 위로 올라설 경우에는 롱 잡기에 괜찮은 구간이다. 이런 취지의 분석을 여러 트윗을 통해서 진단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1차적으로는 2만 1000달러가 타깃, 그 다음으로는 2만 3000달러 부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언제부턴가 참 비트코인 3만 달러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맥스는 꼭 우리 같은 개미들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듯한 그런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꼭대기에서 매도하는 것에 실패하는데 이건 더 높은 가격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람들은 바닥 가격을 그리워하게 될 건데 이건 더 낮은 가격을 기대하다가 시기를 놓치기 때문이다. 좀 더 줌아웃해서 넓게 바라봐라. 이제 남은 건 상승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개미들이 심리적으로 더 높은 가격 기대를 하다가 매도 타이밍 놓치고, 더 낮은 가격 기대하다가 매수 타이밍 놓치고, 그렇게 달리는 버스 바라보면서 멍하니 멀뚱멀뚱 멍 때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심리를 간단하게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저항선 돌파가 이루어졌고 RSI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2019년에도 봤는데 이건 궁극적으로 강세 신호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전문 분석가들이 확실히 다르긴 다른 게,
대체 이런 방식의 분석을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매일같이 새로운 근거를 뽑아내는 걸 보면 아무튼 이 양반도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피델리티는 암호화폐의 진심인 기업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고 이걸 그대로 다 홀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퇴직연금 401k에 비트코인 옵션을 넣는 상품을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달에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거래 지원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확신범의 태도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좀 긍정적으로 쇼킹한 것 같습니다. 피델리티 크립토는 개인 투자자들이 1달러 이상 예치된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매할 수 있다. 고객 중 상당수는 이미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교육과 연구, 기술 등 선택을 지원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자회사 피델리티 자산운용을 통해서 제공되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수수료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암호화폐 거래 역시 앞으로 추가될 거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진심을 다하면서 회사의 넥스트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력급의 기관이 이렇게 수수료 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인 투자자 유치에 나선다라는 점은 확실히 이게 미래의 방향성이구나 이런 점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현물 거래의 경우에 수수료 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나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새로운 이용자 유치의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피델리티의 결정은 이 앞으로의 상황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 JP모건이 아주 혁신적으로 블록체인 디파이 혁신을 이뤄가고 있다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짚어봤었는데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꽤 재미있는 계획을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을 보면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인덱스 제공업체 MSCI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기업 코인매트릭스와 함께 암호화폐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노미를 개발해서 출시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용자는 구독 기반의 데이터 피드를 통해서 데이터노미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골드만삭스의 자체 디지털 스토어 마키를 통해 데이터노미에 접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 피드를 활용한 분석, 리서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고 디파이와 메타버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코인 기반 투자 상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기관 투자자들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데이터 분석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플랫폼 코인 기반 투자 상품까지 직접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대박 이슈인 것은 누구보다 돈에 환장한 돈귀신들 돈이라면 영혼 따위 지옥에다 내다버릴 수 있는 그런 돈귀신들 중에서도 탑 오브 탑 브랜드가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관들이 대거 진입한다라는 의미이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 픽스가 돼서 공표가 됐다는 것은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인생 역전의 타이밍은 비트코인 다음 반감기를 기준으로 몇 년 안에 이 몇 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회로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주요 이슈들을 챙기고 전문 분석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챙기는 것은 다 그걸 위한 중장기적인 준비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돈귀신 리스트를 뽑을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스위스의 글로벌 투자은행 UBS도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사고를 쳤습니다. UBS가 이번에 3억 7,500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5,3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걸 전통거래소에 상장하는 동시에 디지털 거래소에도 상장을 했습니다. 스위스 증권거래소와 더불어서 스위스 증권거래소 운영사 이 식스 산하의 암호화폐 거래소 식스 디지털 거래소에 동시 상장이 이루어지는 아주 기막힌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전통 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 채권이 동시에 상장된다는 것은 당연히 세계에서 처음 벌어진 일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 세계 첫 디지털 채권이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만기는 3년으로 일반 채권과 동일한 구조 또 법적 지위 등급을 가지고
식스 디지털 거래소 SDX의 분산 원장 기반 중앙 예탁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제가 됩니다. 웹3 시대의 증권, 채권, 외환 거래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아주 선명하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걸 좀 더 먼저 선점하고 이 과정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공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USDC의 발행사 서클이 USDC에 대한 준비금을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설정한 전용 펀드로 옮기고 있다는 소식도 의미 있게 여겨집니다. 코인데스크는 이 펀드의 이름은 서클 리저브 펀드로 블랙록이 이걸 지난 5월에 SEC에 등록을 했다. 서클은 등록 이후부터 준비금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2023년 3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펀드로 이전된 준비금은 뉴욕 멜론 은행이 보관 업무를 맡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미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준비금을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관리를 하고 실질적인 보관 업무를 암호화폐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뉴욕 멜론이 담당한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직접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뛰어드는 상황이 앞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요즘 시세가 다소 빌빌거리면서 이 전형적인 폭등 뒤의 조정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트 분석가들 이 분석들을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은데, 특히나 익명의 분석가 에그라 크립토의 분석이 눈에 띕니다. 이 양반은 지난달 중순에도 XRP가 미친 프랙탈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12월 폭등 가능성을 전망했었는데, 이번에는 XRP의 미친 프랙탈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아마도 지금부터 12월 18일 전까지 XRP가 1.2달러까지 폭등하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건 파이낸셜 어드바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12월 18일 전후로 1.2달러 부근까지 XRP가 폭등을 하고 내년 1월쯤에 다시 0.38달러대로 폭락을 한 뒤에 이후에 3월 전후 시점에 1.15달러로 반등한다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반등을 하게 되는데 4월에서 5월쯤 2.75달러까지 폭등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프랙탈이 이때까지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갈지는 지금 단계에서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긍정적인 소송 분위기와 맞물려서 괜히 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3월 전후로 소송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것에 맞춰서 3달러 부근으로의 전고 돌파 시도가 나와주는 상황, 막연한 희망회로라고 보긴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